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언제 사야 되냐? 라고 하면 제가 이때도 칠판 라이브를 할 때 늘 했던 말이 2023년에 여러 차종이 나온다. 여러 차종이 각 회사들에서 나오니까 이것들을 보고 이 중에 한 브랜드를 정하고 뭐가 됐을 때 2025년쯤에 차를 사면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늘 말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이 1세대 전기차다. 근데 1세대 전기차는 시험작이기 때문에 2세대 전기차가 나왔을 때 2세대 전기차를 사라. 지금 전기차를 살 필요 없다. 그리고 내연기관이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다. 굴러다니는 차를 강제로 폐차시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도 앞으로 30년 또는 2035년에 신차를 팔지 않겠다라는 뭐는 내용인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도 여차하면 내연기관 차를 팔 수도 있어요. 이때 돼서 신차를 안 팔겠다는 거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를 뺏어서 폐차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 수 있고, 전기차에 관련된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발전 시스템이라든가 발전 공급, 전력의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풀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늘 제가 이 얘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3년 전부터 늘 한결같이 하던 말이거든요. 늘 했던 말. 아이오닉 6가 지금 사전 계약이 나는데 아이오닉 6는 좋은 차입니까? 여러분은 궁금해요. 저도 아직 차는 보지 못했지만 작년에 4월 달, 3월 말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사무실을 못 구해서 이제 우리 노보스 본진이 붕 떠 있을 때 집에서 라이브를 할 때, 그때 아이오닉 5가 이제 런칭을 할 때 아이오닉 5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뭐 주행거리가 많이 나오나 어쩌나 할 때 제가 막 그때도 열렬히 설명을 했었는데, 자, 지금 아이오닉 6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현대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전기차 브랜드가 아이오닉이에요. 현대 프리미엄 브랜드가 제네시스고, 두 번째 모델 아이오닉 6가 나온 거죠. 아이오닉 6. 배터리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스탠다드는 53.0. 생각보다 되게 작은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롱레인지는 77.4kW. 원래는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5나 EV6가 72인가? 73인가 간당간당한 거 들어갔죠.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 개선된 배터리가 들어간 게 요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미국에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요번에 아이오닉 6에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주행거리는 524km라고 어마어마하죠. 524km면 엄청난 주행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좀 걸리느냐? 언론에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소비 효율이다. 단 조건이 있다. 18인치 휠을 달고 롱레인지에 EWD여야 된다. 작년에 아이오닉 4 나왔을 때도 뭐 450km를 가네 어쩌네 그랬는데, 실제로 속도를 100km를 넘기면 안 되죠. 100km/h 속도를 넘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히터를 세게 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야 이 키로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자동차 유튜버들이 부산까지 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죠. 항속을 걸고 100km 제한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들보다 월등히 늦게 가고 주행에 방해를 주고, 그렇게까지 탈 거면은 버스 타고 가야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갈 필요 없잖아요. 적어도 주행거리라고 하면 일부러 과속은 안 하더라도 도로 교통 흐름에 맞게 편하게 타고, 히터가 됐던 뭐 사륜 모델이 됐던 어느 정도 편하게 탔을 때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일단 조건이 걸렸어요. 18인치 휠에 롱레인지 EWD를 해야 되고, 아마도 과속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이 차가 나오면 저도 지금 협찬이 돼 있거든요, 저한테. 누군지 제가 여기에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갈 수 있는지 제가 실험을 해요. 그리고 많은 자동차 유튜버들이 분명히 실험을 하겠죠.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실험하는지 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524km를 갈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된 거는 일단 축하드릴 일이고요. OTA하고 V2L이 적용됐고 그 외에 신기술이 적용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가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좀 약간 정체돼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최첨단의 어떤 자율주행이 됐던 어떤 최첨단의 기술은 들어간 것 같지 않고요. 현대차 관계자가 말하길 아이오닉 6는 유선형의 스트림라인 실루엣을 기반으로 그 CD치 그 공기 저항 계수를 되게 낮게 만들었더라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와 한참 높은 이동 경험을 선사한다고 전했다. 아이오닉 6가 근데 생각보다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신기술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아이오닉 5나 그 다음에 EV6나 그 다음에 제네시스 GV60처럼 이 GMP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이오닉 5의 플랫폼을 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외부를 좀 다듬고 에어로다이나믹하고 미국 시장에 들어갔던 77.4kWh의 배터리를 넣어서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6인데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먼저 적용됐던 작년에 적용했던 그 배터리와 디자인을 좀 CD치를 강화를 해서 전비가 좀 잘 나오게 나온 거? 그거 말고는 저는 사실 아이오닉 6가 크게 기술적으로 뭔가 업데이트된 것 같진 않고 그도 그럴 것이 아이오닉 5의 전기차가 나온 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아이오닉 5는 신차나 다름없기 때문에 나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아이오닉 6가 나왔으니까 이제 디자인이나 실내 공간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른 장르긴 한데 어쨌든 1년 반 동안 뭐 많은 기술이 앞으로 막 발전해 나간 건 아니고 이게 나왔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부분까지는 되게 축하할 일이에요. 아이오닉 6가 나왔고 이 불경기의 어려운 시기에 현대자동차가 신차를 내놨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축하를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까지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1년 반 만에 아이오닉 5 나오고 1년 반 만에 또 다른 아이오닉 6가 나왔으니까 정말 축하하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이제 이쪽에 오면 전기차 EV 지금 사지 마. 노 사장이 3년 전에도 전기차를 빨리 사지 마라. 아예 안 사도 제일 좋고 왜냐면 충전 인프라도 지금 원활하지 않고 전기세라든가 전기차 보유에 대한 세금 인상도 지금 예정돼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전기차를 사기에 왜 굳이 전기차를 지금 사려고 하냐. 그리고 지금 뉴스 같은 데서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불편 사항이 되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또 내연기관이 당장 어떻게 강제적으로 단종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있다 사라. 그리고 전기차는 지금 1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테스터가 되는 거지 굳이 아직까지 완성도가 녹익지 않은 전기차를 왜 지금 사려고 하느냐. 값도 많이 비싸고 물론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좀 더 있으면 좋아지니까 기다려라. 현대차 그룹 이 GMP를 능가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GMP를 능가하는 능멸하는이 아니고 능가하는 오버데스 넘어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자동차가 내가 동작에서 라이브 할 때니까 2020년 또는 2019년 말 정의선 회장님도 나와서 막 자랑하고 이 GMP 엘렉트릭 글로바르 모듈화 플랫폼 글로바르 모듈화 플랫폼 무슨 말인지 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게 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야. 뼈다구를 두고 이것저것 적용해갖고 여러 차종을 변환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야. 엄청 자랑질을 했단 말이야. 엄청 자랑질을 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아니 시풍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테슬라가 옛날에 했는데 별로 큰 의미도 없는데 못 한다고 저렇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자랑질하는겨? 저거 다른 제조 회사들도 다 할 줄 아는 건데 그리고 테슬라가 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여러 차를 적용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거를 저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저거를 자랑하기 전에 노 사장이 늘 말했지. 일단 배터리에 투자를 해라. 배터리를 내재화를 해라. 다른 회사로부터 배터리를 사서 쓰려고 하지 말고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주도적인
전기차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배터리를 주도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게 먼저 체계를 갖춰놓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많이 한 다음에 그리고 플랫폼이 중요하니 EGMP 플랫폼을 만들 때 어영부영 전기 내연차 만들듯이 만들지 말고 제네시스 만들던 것처럼 피에즈 라만이 설계한 제네시스의 플랫폼처럼 서스펜션의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 고중량을 이길 수 있게끔 서스펜션을 잘 만들어라 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내재화를 안 했어요. 배터리 내재화에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모터와 감속기를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랬다라고 하면 이번에 독일에서 그 많은 모터와 감속기 어셈블리 세트를 수입하진 않겠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겠지. 이 GMP를 능가하는 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든다. 현대차 그룹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계획을 언급했다. 배터리와 전기 모터 등 파워트레인 모듈화인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건 생산 단가를 낮추고 모듈화를 시키고 그리고 판매 금액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전략의 핵심은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표준화 및 모듈화하는 통합 모듈화 아키텍처라는 말은 뼈다구라는 말이죠. 뼈다구라는 말이에요. 아키텍처가 뼈다구. 뼈다구 개발 체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듈화하는 통합 모듈화 아키텍처 개발 체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내가 몇 달 전에도 얘기했잖아. eGMP2 나온다고. 자, 현대자동차가 2020년 그리고 2019년 말에 eGMP를 뭘로 홍보를 했냐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얘를 늘리고 높이고 해서 뭐 트럭도 만들 수 있고 SUV도 만들 수 있고 스포츠카도 만들 수 있고 중형 세단도 만들 수 있고 대형 세단도 만들 수 있고 eGMP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앞뒤 휠베이스를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차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eGMP 플랫폼을 내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서스펜션을 되게 잘 만들어야 된다. 테슬라가 모델 3 오랫동안 팔았죠. 팔면서 플랫폼을 바꾸지 않았어요. 플랫폼을 처음에 잘 만들면 그걸 갖고 쭉 만들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뭐 하면서 보강을 하면 돼요. 그래야 처음 차를 산 사람도 배신감이나 내가 돈 주고 구매한 차값이 폭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eGMP 플랫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오토기어 김정민 씨나 다른 자동차 유튜버들이 eGMP 플랫폼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안 좋다고 말하잖아요. 부족해 보인다. 자, 근데 현대자동차가 2019년 말 2020년도에 자랑했던 그 eGMP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좋으면 지금 eGMP 플랫폼을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차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근데 왜 현대자동차는 통합 모듈화 아키텍처를 다시 개발하냐 이거죠. eGMP를 가지고 만들었던 EV6,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60 그리고 아이오닉 6. 만약에 이 플랫폼이 좋으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 변형하고 응용해서 늘리고 올려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차종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eGMP를 만들어서 첫 차를 판 시점이 2021년 5월이에요. 이때부터 eGMP를 가지고 차를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이 2022년 9월 달 이제 돼가는 거죠. 이제 8월 달이니까. 이제 1년 한 3, 4개월 됐어. 1년 3, 4개월 됐는데 새로운 아키텍처를 들어간다는 거야. 효율적인 라인업이 확대돼서 2025년까지 완성이 된대. 그러면 이때 개발한 플랫폼이 21, 22, 23, 24 4년 정도 팔고 25년부터는 새로운 eGMP를 가지고 차를 판다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늘 그랬잖아. 지금 전기차 사면 안 된다고. 만약에 지금 전기차를 샀어? 아이오닉 6가 지금 런칭을 했어.
이거 샀어. 지금 계약하면 이 차 언제 나와? 2023년쯤 나오겠죠. 지금 계약하면. 그러면 2년 뒤에는 새로운 뼈다구로 더 좋은 전기차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뼈다구만 좋아지냐? 자, 노 사장이 이 GMP는 플랫폼이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보잖아요. 주행 안전성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 GMP를 잘 만들었으면 또 이 GMP를 벌써 만들 필요가 없는데 내가 아이오닉 6를 지금 사면 2, 3년만 타면 새로운 아키텍처로 나오는데 내가 지금 EGMP 작년 5월 달에 출시한 게 뒤에 서스펜션의 구성이 너무 부실하다. 너무 작다. 앞에 서스펜션도 그렇고 소재 공학도 알루미늄도 안 들어가고 너무 안 좋다라고 내가 늘 말을 하잖아요. 자, 새로 나오는 플랫폼이 그런 것들이 보완해서 잘 나오면 덧없이 좋아.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이상하게 나오면 또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잘 나온다는 가정을 해봐봐. 새로운 EGMP가 EGMP2라고 얘기하자고? 이게 만약에 EGMP2로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EGMP의 문제점들이 보완이 돼서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봐. 현재 배터리 시스템은 셀, 모듈, 팩 단계를 거치는데 요거는 현대자동차가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게 테슬라가 이미 재작년에 발표를 해서 모델 Y라든가 4680인가 뭐 그 배터리를 적용하면서 셀 투팩 방식으로 해서 차체가 배터리와 함께 뼈대 구성을 할 수 있는 생산 단가도 낮추고 뭐 여러 가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이거는 테슬라가 먼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거를 현대자동차가 테슬라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간대요. 모터 시스템과 감속기 등 제가 한 달 전 라이브에서 독일 거 완제품을 현대자동차에서 수조 원어치 계약했다고 몇 천억인가 뭐 몇 조인가 계약했다 그랬잖아요. 그 모터 종류가 한 3가지 되는 것 같더라고. 감속기랑 같이. 그것도 들어와. 자,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50%가 개선되는 게 목표고 원가는 40% 절감 계획이요. 새로운 플랫폼 개발 적용으로 EGMP 대비 EGMP는 현재 팔고 있는 아이오닉 5와 EV6 제네시스 GV 있고 아이오닉 6 새로 나오는 건데 EGMP 대비 공용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는 거 보니 기존 EGMP는 단종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기존의 EGMP는 2021년 5월부터 판매를 했는데 자, 그러면 작년에 또는 올해 이 GMP가 적용된 차를 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저 차를 계약하고 아이오닉 6를 계약해서 올해 말 내년 말에 받는 사람들은 내년은 2023년인데 그러면 2025년부터 완성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 좀 미래를 보고 제대로 된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EGMP 처음 만들 때 너무 자랑질 많이 해서 내가 저렇게 자랑질하면 안 되는데 저 스케이트보드 다른 회사도 다 할 줄 아는데 왜 저렇게 자랑질을 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막상 나왔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 근데 막 유튜버들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좋대.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안 좋아. 많이 부족해 보여. 자기들은 좋대. 좋으면 그거를 개량하고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왜 EGMP2가 또 바로 나오냐 이거죠. 이걸 잘 만들면 너무 좋은데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전기차를 살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 지금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폭스바겐 치솟는 소재값 현대차 그룹 전기차 배터리 리스크 무방비 노출증 걸리나. 노출증이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무방비 노출되나는데 이게 잘못 썼네요. 무방비 노출입니다. 노출증이 아닙니다. 치솟는 소재값 현대차 그룹 전기차 배터리 리스크 무방비 노출되나. 이게 뭐냐면 폭스바겐, 테슬라, 벤츠, GM, 포드 등 이외에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의 내재화 쪽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공장을 설비해서 배터리를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는데도 투자를 이미 많이 해서 벌써 삽을 뜨고 공사 진행이 다 되고 있고 플러스 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건 물론 헤지펀드, 금융기법 등을 활용을 해서 광산에 투자한다는 건 니켈, 망간 그 다음에 또 뭐였다 코발트 이런 그 광물질들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이 광물 가격을 높이고 뭐 어쩌고 하니까 광물까지도 확보를 해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 이 기사는 언제 거냐면 2022년 5월 달 기사예요. 제가 5월 달 기사를 응용해서 이걸 썼는데 아직까지는 2022년 5월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쓴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황. 최근 신설 사업부 등 니켈 광물을 뭐 인도 쪽에서 사내 어쩌네 하고 있는데 인도 쪽에서 갑자기 또 우리한테 니켈 사갈 때 우리 관세 때리겠다. 그래서 요것도 약간 어려졌고 오늘자 기사에 보면 LG 엘솔인가 어디랑 같이 현대자동차가 9천억 정도를 같이 합병 뭐 공동 투자를 해서 광물 확보를 하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 판매량 뭐 총괄 업계 3위니 많이 그러잖아. 업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이런 애들은 배터리 자체 생산에 12조, 막 16조, 40조, 막 25조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9천억을 LG 엘솔하고 같이 인도 쪽에 니켈 를 확보하는 데 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인도가 오늘자 뉴스에서 우리한테 이제 니켈 사가려면 우리 관세 때릴 거야 라고 또 발표를 해버렸어요. 장난합니까? 9천억? 다른 애들은 12조, 16조, 15조, 40조 이러고 있는데 9천억을 단독적으로도 아니고 LG 엘솔과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현대차는 배터리 원소재 시장 대응을 위해 전략 소재팀을 신설할 것으로 확인. 이게 지금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회사의 수장이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하고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거나 돈을 뽑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굉장히 좋은 플랫폼과 뼈대와 파워트레인을 갖출 때까지는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자동차라는 게 이 껍데기를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현대자동차가 껍데기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됩니다. 플랫폼, 배터리, 모터 감속기 조금 더 멀리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자동차 기업 이제 하나 남은 우리 자동차 기업이 현대기에 합병됐으니까 살아남았으면 좋겠거든요.